지금 미국 전역은 거대한 충격과 경외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축구의 불모지라 불리던 북미 대륙에서 149년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역사적인 개막전을 앞둔 LAFC. 하지만 지금 미국 언론의 모든 카메라가 향하는 곳은 축구의 신 메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손흥민입니다. 축구는 몰라도 SON은 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현재 미국 스포츠계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미국인들의 심장을 이토록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전 세계 축구계를 경악시킨 손흥민의 압도적인 위상과 그 이면의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훈련장 스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LAFC의 훈련이 끝난 직후 경기장 입구에는 전례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일반 팬들이 아니었습니다. 등번호 99번의 뉴욕 양키스 캡틴 애런 저지, 메이저리그를 정복한 천재 쇼헤이 오타니, 그리고 NFL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손에 유니폼을 든 채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 단 한 명의 사인을 받기 위해 뙤약볕 아래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은 명백히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장의 한 취재기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의 눈빛은 마치 동경하는 우상을 마주한 소년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미국은, 그리고 미국의 영웅들은 왜 이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욱 깊은 서사가 존재합니다. 1970년대 펠레가 뉴욕 코스모스에 상륙했을 때도 2000년대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에 입성했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베컴이 화려한 셀럽의 아이콘이었다면 손흥민은 미국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가치인 압도적인 실력과 겸손한 품격의 결합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미국인들은 승자를 존경하지만 품격 있는 승자에게는 영혼을 바칩니다. 손흥민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전설들의 증언은 이 현상을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합니다. 지네딘 지단은 최근 인터뷰에서 전율 돋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캠퍼스에 그린 가장 완벽한 곡선이다. 그가 미국 땅을 밟았다는 것은 미국 축구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스포츠 격이 높아지는 사건이다. 티에리 앙리 역시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메시를 말하지만 감독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속도다. 그는 경기장 위에서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이자 경기장 밖에서 가장 따뜻한 성자다. 이들의 찬사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149년 축구 역사 속에서 동양인 선수가 서구 사회의 심장부에서 이런 권위를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경기장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LAFC 구단주 그룹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극비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단순히 연봉 수천만 달러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철학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입단 첫날 구단이 제공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거절하고 팀 훈련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박한 숙소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휴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증명하러 왔다. 이 한마디는 오만함에 빠져있던 일부 미국 유망주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6만 2천 명의 관중석을 가득 메울 팬들은 이미 손흥민이라는 인간 자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2월 21일로 향합니다. 메시와 손흥민. 축구 역사의 두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인들이 미 대륙에서 맞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를 단순한 개막전이 아닌 신구 황제의 대관식이라 부릅니다. 메시가 과거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손흥민은 현재 진행형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이 세계 최대의 자본과 권력이 소용돌이치는 미국 스포츠 시장의 중심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잔디 위를 달릴 때 발생하는 땀방울 하나, 공을 찰 때 들리는 둔탁한 파열음, 그리고 골망을 흔든 뒤 짓는 그 환한 미소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런던 북부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토트넘의 전설이 되었던 그가 이제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다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메이저리그의 거구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미국 언론이 연일 찬사를 쏟아내는 이유는 손흥민의 발끝이 매서워서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화를 낼 때 침착하게 잔디를 고르고 모두가 포기할 때 마지막 1초까지 전력 질주하며 승리 후에도 상대의 슬픔을 먼저 다독이는 그 품격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손흥민에게 열광하고 전 세계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2월 21일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쏘아 올릴 그 기적 같은 한 골은 단순히 골망을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이며 불가능은 없다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경이로운 서사를 지켜보며 응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캡틴 손흥민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혹은 대통령의 순방이나 교황의 방문 현장도 아닙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단 한 명의 축구 선수,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LA 땅을 밟은 지 불과 24시간 만에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 서부의 심장 로스앤젤레스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LA 경찰국의 LAPD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병력을 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경기장 반경 15km 구간은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소동의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단지 개막전 티켓 예매가 시작된 순간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버 오픈단 5분, 아니 정확히는 280초였습니다. 7만 7천석의 경기장 좌석이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대기열에 몰린 인원만 무려 11만 명. 서버는 폭발했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주변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토록 손흥민에게 미쳐버린가요? 단순히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서? 아닙니다. 그 정도 이유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전역이 경악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시간을 사건 발생 직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LAFC의 홍구장 개막전 티켓 예매가 예고된 시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MLS 미국 프로축구 티켓은 당일 현장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출전이 확정된 첫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예매 시작 1시간 전부터 북미 최대 티켓 사이트 티켓마스터의 트래픽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각 10시 클릭 버튼이 활성화되자마자 전산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11만 명, 무려 11만 명의 접속자가 동시에 몰렸습니다. 이것은 슈퍼볼 결승전이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에서나 볼 법한 수치입니다. 단 280초 만에 전석 매진. 안표 가격은 순식간에 정가의 50배인 $5,000, 우리 돈 약 65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온라인이 아니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수만 명의 인파가 손흥민의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경기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LA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110번 고속도로와 10번 고속도로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리무진도 퇴근길 직장인들의 차량도 붉은 브레이크 등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현지 뉴스일기가 촬영한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장 주변 15km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하나같이 SON7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할 것 없이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이 단 하나의 이름 아래 통합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당황했습니다. 애초에 시위 진압용 기마 경찰대와 주 방위군 투입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 호흡곤란 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종교 붕괴 혹은 폭동에 가까운 열기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현상을 두고 소니 마니아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이 현상이 리오넬 메시가 미국에 왔을 때와는 명백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현재 축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랜던 도노반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가 왔을 때 우리는 축구의 신을 보러 갔다. 하지만 손흥민이 온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영웅을 보러 간다. 손흥민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서사가 있다. 그는 밑바닥에서 올라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언제나 겸손하다. 미국인들은 그런 언더독의 반란과 겸손한 영웅에 미치도록 열광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증언은 경쟁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LAFC의 라이벌인 LA 갤럭시의 감독은 훈련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선수들조차 훈련이 끝나면 손흥민의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 한다. 내 아들 녀석은 이미 갤럭시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간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작전판을 짜는 것보다 내 아들에게 줄 손흥민 사인 한 장을 구하는 게 더 힘들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헐리우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마블의 스타 톰 홀랜드는 물론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까지 SNS에 환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농구와 야구의 나라 미국에서 축구 선수가, 그것도 아시아 선수가 스포츠의 메인스트림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LA 지역 경제지들은 손흥민의 이적 하나가 LAC에 가져다줄 경제 효과를 연간 5억 달러, 하나 약 6,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스폰서십 문의가 빗발치고 LA 한인타운의 상권은 때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식당마다 손흥민 경기 중계라는 팻말이 붙었고 런던 북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태평양 건너 LA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명의 선수가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 경기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수천 명의 팬들이 바리케이드 쪽으로 밀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앞줄에 있던 어린 멕시코계 소년이 음파에 밀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경호원들은 비상 상황임을 감지하고 선수들을 빠르게 라커룸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모두가 귀를 막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던 그때 단 한 사람, 손흥민만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경호원들의 재촉,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손흥민은 넘어진 아이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호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펜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만 관중이 뿜어내는 광기 어린 함성이 일순간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울고 있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자신의 훈련복 상의를 벗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Are you okay? 괜찮니? 단 10초. 그 짧은 순간은 15km의 교통체증보다 11만 명의 접속 대기보다 더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 날랐고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연출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으며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그가 몸소 보여준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축구만 잘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캡틴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현지 매체 LA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경기 결과가 아닌 이 장면을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LA는 축구왕을 원했으나 우리는 황제를 얻었다. 경기장 안에서의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데뷔전 멀티골.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더 깊이 박힌 것은 혼란스러운 도시를 잠재운 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LA에서 벌어진 이 모든 소동, 교통마비, 서버 폭발, 그리고 군 병력 투입까지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단순히 축구 선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문화이자 현상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149년 전 야구로 시작된 미국의 프로스포츠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토록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슈에이가 야구장을 지배했다면 손흥민은 경기장 밖의 문화와 정서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매주 주말 TV로 보는 저 선수가 전 세계인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경외심마저 갖는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LA를 멈춰 세운 것은 11만 명의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10년 넘게 쌓아 올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품격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캡틴 손흥민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1cm. 아니, 축구와 끝자락에 걸린 불과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전 세계가 열광했던 골이 취소되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 첫날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전 세계 축구의 근본을 뒤흔들 충격적인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149년 근대 축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었던 오프사이드 규정을 공격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전격적인 발표입니다.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결정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로 단연 손흥민을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구를 더 공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는 FIFA의 야심찬 계획과 그 중심에 서게 될 손흥민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바로 축구의 영혼을 공격수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오프사이드는 가혹했습니다. 공격수의 어깨선이나 발끝이 수비수보다 단 1cm 나도 앞서면 VAR은 어김없이 골 취소를 선언했죠. 이런 피로감 속에서 교수라 불리는 아르센 벵거 FIFA 디렉터가 총대를 맸습니다. 벵거는 2019년부터 이 혁명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공격수의 신체 전체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만 오프사이드로 간주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쉽게 말해 공격수의 뒤꿈치가 수비수의 앞꿈치와 동일선상에만 있다면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려 있어도 온사이드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말합니다. 축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축구의 근본을 건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수비 축구의 시대가 가고 다시 포식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왜 이 규정 개정 소식에 전 세계 수비수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영리하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시속 34km를 상회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이 엄청난 속도를 제어하며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1cm만 앞서도 골이 취소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이제 수비수보다 한두 걸음 더 먼저 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도 온사이드가 선언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손흥민은 한 시즌에 최소 10골에서 20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에게 합법적인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은 수비수들의 무력화입니다. 1925년 규정 개정 이후 수비수들이 애용해왔던 일자 라인 디펜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비수가 손흥민의 뒤꿈치를 보고 수비 라인을 잡는 순간 손흥민의 상체는 이미 골대를 향해 두 걸음 앞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비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거리를 두자니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터지고 라인을 올리자니 뒷공간을 학살당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단조차 경악했다는 이 규정의 파괴력.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포식자가 사냥할 수 있는 영토가 149년 역사상 최대치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경기장의 모든 공간이 손흥민 존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을 더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한 노력과 압도적인 실력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치의 연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수많은 밀리미터 골 취소에도 묵묵히 미소 지으며 다시 달렸습니다. 이제 피파가 화답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질주를 멈추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2026년 월드컵의 해 이 규정이 공식 도입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손흥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수비의 벽을 쌓을 때 그는 규정의 허점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이 세계 축구 규칙의 변화와 함께 다시 한번 정점에 서는 위대한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FIFA가 선포한 오프사이드 혁명,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규정의 변화가 내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기적을 선물할까요? 손흥민 선수의 멈추지 않는 질주를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규칙보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